경제 신문 읽어줘. 25년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부동산 분당 재건축 2라운드 거래 위축에도 집값 껑충. 2차 정비구역 조만간 선정. 주민 제한 방식 1.2만 가구. 기대감에 집값 올해 6.7% 상승. 1차 구역은 정비계획 마련 중. 높은 공공기여율은 걸림돌.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7% 가까이 올랐다. 서울 웬만한 자치구 못지않다. 정부의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계획에 따라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영향이다. 대출 규제의 거래는 대폭 줄었지만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작업이 곧 시작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분당 아파트값은 0.47% 올라 한 주 전 0.2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올해 상승률은 6.7%로 서울 송파, 경기 과천, 강남, 서초, 성동, 마포에 이어 수도권에서 7번째로 높다. 대출 규제 이후에도 3.1% 올랐다. 다만 높은 분담금이 걸림돌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대지 면적의 5%를 금전으로 납부하고 전체 가구의 12%를 이주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공공기여 비율이 높아 분담금을 수억 원 내는 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거래 위축 속의 호가는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도시형 주택 다시 벼뜰까? 서울 공급 반등 찍고 반등. 상반기 인하가 3배로 쑥. 서민을 위한 대표 주거 상품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지난해 바닥을 찍고 올해 들어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세 사기 우려가 진정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연초에 면적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경색이 본격화하기 전과 비교하면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업계에선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을 보증과 대출 규제 등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부터 공급이 확 줄었다. PF 시장 경색, 공사비 상승, 전세 사기 사태 등 악재가 잇따라서다. 급기야 지난해 상반기에 인하가 규모가 1000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로 올해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숨통이 일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나눈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이 본격 회복세를 접어들었다고 보긴 힘들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21년 상반기에 1만 309가구가 인허가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은 5분의 2를 밑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도시 보증공사의 미분양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도심 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을 6.27 대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도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전에 강남역에서 한 5분 거리, 한 3분 거리에 걸어갈 수 있는 강남 아라지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 3억 천에 매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분양이 3억 2천이었었는데 제가 싸게 샀는데 3억 천에 매입을 했었어요. 당시 전세 한 3천에 120, 보통 1000에 130 했었는데 그거를 그때는 주거를 안 해도 1년 주거를 안 해도 비과세를 했었거든요. 가지고만 있어도 1년 이상 가지고만 있어도 해서 그때 3억 2천을 매도를 했었습니다. 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금 다 떼가지고 1년 동안에 한 2천만 원 수익을 내고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거는 서울 소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일종의 이거는 오피스텔이에요. 해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억 2천? 거의 안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도 거의 안 오르고, 뭐 보니까 월세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1220 뭐 그 정도 하는데, 그때 아파트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선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3천에 샀었는데, 뭐 전세 껴가지고 한 6천만 원 투입했었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늦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3년 가지고 있었는데 한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거든요. 근데 도시생활주택은 서울이라도 하더라도 아파트가 아니면은 시세 차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미 중도 제쳤다. 베트남 펀드 화려한 부활. 1개월 수익률 13%로 가장 높아.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에 증시 반등. 인도 고율 관세 전망의 반사이익. FTSE 신흥국 지수 편입도 기대. 최대 8조 원 유입으로 상승 전망. 베트남 펀드 같은 경우에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외국 펀드 중에서는 인도 펀드도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올 초까지만 해도 주춤하던 베트남 펀드 수익률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신흥국 가운데 가장 빨리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다음 달 신흥국 지수 편입이 결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도 증시를 밀어올리고 있다. 베트남 증시는 올 상반기까지 부진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증시를 짓눌렀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은 미국의 세 번째 무역 수지 적자국이다. 그만큼 베트남 경제에서 미국 대상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베트남에 46%의 초고율 관세를 책정하자 베트남 지수 VN 지수가 4거래일 17% 넘게 급락한 배경이다. 베트남 증시가 활력을 되찾은 것은 지난달 초 베트남이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다. 여기도 베트남이 웃긴 게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트럼프가 가족이 부동산 회사를 하잖아요. 해서 베트남의 공산 국가다 보니까 법을 다 트럼프 회사, 그러니까 트럼프 가족 회사가 베트남에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법을 다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빨리 관세 협상을 했죠. 미국에 제시한 관세를 20%까지 낮췄다. 신흥국 가운데 경쟁국으로 꼽히는 인도 25%.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관세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 펀드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태국 19%, 인도네시아 19% 등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제조업 생산 기지로서 베트남의 가장 강력한 경제자로 꼽히는 인도는 관세가 50%까지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 달 FTSE 지수 정기 변경을 앞두고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FTSE는 현재 베트남을 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베트남이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면 최대 60억 달러가 새로 유입될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베트남 증시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경제 기초 체력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베트남의 하노이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하롱베인가 놀러 갔었는데 보니까 빈그룹, 여기가 삼성이 빈그룹이라 얘기하더라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 베트남의 삼성이 빈그룹. 근데 보니까 필요 없는 얘기 같네. 신문 읽겠습니다. 최근 빈그룹 등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했는데 앞으로 저평가된 중소형주들이 그 기세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가 주도의 경제 체질 개선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베트남은 최근 공무원을 대폭 감축해 각종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등 국가 주도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경제정책 역시 국영기업에서 민영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채에 꽂힌 개미, 한 달 만에 1.6조 쓸어 담았다. 페드 금리 인하의 베팅, 2분기 순매수 47억 달러 역대 최대.
미국 채권 펀드로 석 달 새 2조 몰려 고용 쇼크에 9월이나 힘 실려 연 4%대 이자의 매매 차익 기대 고액 자산과 10년, 30년물 사들여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 달러로 TLT를 매입을 했었어요. 매입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금리를 빨리 인하를 경기 침체로 인하로 인해 가지고 금리를 빨리 내릴 것이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저기 뭐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를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나 해서 관세 영향으로 관세 쇼크로 해서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그때는 미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 9월 5일에 아마 실업률이 발표가 될 건데 실업률이 아마 한 4.3 정도 나오면 쇼크로 인해 가지고 아마 미국 증시가 아마 많이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4.3 해서 또 뭐 한 미국 실업률이 뭐 4.4, 4.5 더 실업률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많이 하락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오히려 미국 증시를 더 담아야 되지 않나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더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미국 증시가 뭐 대폭락을 하고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금은을 사라고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금은은 뭐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가치가 하락을 하면 오히려 그때는 미국 증시를 더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쇼크로 인해 가지고 더 뭐 대폭락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년 하반기에 생길 수 예상되는 충격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만기 10년 이상인 미국 중장기 국채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연 4%대 이자 지급 매력에 더해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자본 차익까지 챙길 것으로 기대했었다. 미국채를 담은 펀드에도 자금이 몰렸다. 인기의 중심에는 10년, 30년 만기 중장기채가 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30년 만기 국미 국채의 유통금리는 11일 기준 연 4.845%로 한 달 새 0.128%포인트 하락했다. 일부 글로벌 금융시장 전문가는 페드가 예상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페드가 금리 결정을 참고하는 주요 지표인 미국 비농업 신규 취업자는 지난달 7만 명으로 시장 추정치 10만 명을 크게 밑들었다.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려도 채권시장으로서의 자금 이동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울고 싶은데 아마 9월 5일 때 아마 뺨을 때려줄 것 같아요. 상반기 글로벌 증시가 워낙 많이 올랐다는 인식 때문에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채권 선호가 강해졌다. 글로벌 경기가 살아났다는 게 뚜렷한 지표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선 자산 배분 전략의 측면에서라도 채권 비중을 높이는 게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수학개미 테슬라 팔고 가상자산주 샀다. 빅테크에 등 돌린 개인 투자자 비트마인 한 달 순매수율이 차지. 코인베이스 로빈후드도 상위권. 지니어스법 통과로 매수대 몰려. 테슬라 1조, 애플 3천억 순매도. 미 증시 고평가 우려의 투자 주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뭐 법 통과했잖아요. 지니어스법 해서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거의 이더리움이 50% 이상 차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더리움을 나중에 샀는데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4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그동안 선호해온 테슬라, 알파벳 등 빅테크 종목을 팔아치우고 가상자산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지니어스법 안 통과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당분간 가상주식 관련주를 향한 서학개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이후 이달 10일까지 가장 많이 순매수한 미국 종목은 가상자산 채굴 옵션 비트마인이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를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이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확고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있다. 특히 이더리움 관련주가 가상자산 테마를 주도한다. 스테이블 코인 중 절반가량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유통된다는 점이 부각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5% 뛸 때 이더리움 40% 가까이 급등한 배경이다. 테슬라는 1주 넘게 팔았는데 서학개미는 미국 증시 강세를 주도해온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팔들어 들었었다. 줄곧 순매수 상위권에 올리던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는 1조 원가량 순매도했다. 당분간 서학개미의 매수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다음 관세발 인플레 피한 미국 9월 베이비컷 확률 94%, 베센트 내달 0.5%포인트 내려. 트럼프 이어 페드 압박, 관세 우려에도 미국 물가 안정적, 내달 4.25% 확률, 한 달 새 40% 상승,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도 90%, 윌과 페드 일각선 신중랑 여전.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9월 미국 중앙은행의 시중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도 90% 이상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시장 우려와 달리 물가 상승이 완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친 트럼프 인사들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재차 주장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를 0.5%포인트 한다고 하면은 미국 증시는 쇼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은 0.25%포인트 내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페드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존재를 한다. 소비자들이 지출에 신중해지면서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진단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